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대장암 클리닉입니다. 이 자리에 해운대백병원 대장학문외과 신진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대장암 주변에 참 그 환자들이 많은데요. 요즘 근래에는 또 이제 대장암이 위암하고 발병률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위암, 대장암이 1, 2를 막 다투던데요. 그 굉장히 좀 많아졌는데 이 환자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좀 자기가 느낄 때 자가진단 됐을 때 뭐 복부 불편감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도 대장암이 발견되기도 하던데요. 예,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은 대장암으로 인한 불편감이 없이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되었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 대장암의 이제 원인으로 거론되는 게 뭐 지방식이라든지 적색류, 뭐 비만, 흡연, 담배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실은 이런 이제 위험 요소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대장암이 종종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장암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좀 흔히 뭐 결장암이라고 하고 또 직장암이라고 하고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명칭에 대한 이야기랑 또 이제 대장암이 이제 발견되면은 1기, 뭐 2기, 3기, 4기 이제 병기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다 하시고 질문해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결장과 직장으로 대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장은 뭐냐? 복부, 배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대장을 결장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은 좁은 골반에 위치하는 약 그 항문 입구에서 한 15cm, 뭐 여자분들은 한 12cm 정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복부에 들어있는 결장, 그 다음에 골반에 이제 위치한 직장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수,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한 기수는 저희 대장암은 뭐 다른 암과 비슷하게 이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되는데 1기는 이제 아주 많이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기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을 때 4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기하고 3기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받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기하고 3기가 뭐 대략적으로 전체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약 한 70%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대장암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 환자에 따라서도 좀 다양하고. 예. 뭐 이제 내과에서는 뭐 ESD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 점막하 수술을 하게 되기도 하고, 예. 이제 외과에서는 뭐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환자들이 또 뭐 항암을 하기도 하고, 예. 또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예. 한데, 그래서 이제 환자에 따라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 교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게 이제 대장암 맞춤 치료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 맞춤 치료를 좀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좀. 뭐 불과 한 15년, 20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대장암의 수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맞춤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별로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복 수술을 통해서 대장을 절제를 하고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는 이 수술밖에 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침습 수술이라 해서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아주 초기 이제 그 장의 침륜도로 해서 장벽에 생긴 이제 어떤 진행 정도가 아주 적을 때 아주 초기에 진단이 되고 림프절 주위에 있는 림프절의 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볼 때는 이제 내시경으로 점막하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내과에서. 예. 내과에서 이제 내시경 하는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는데 전체 대장암 중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적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은 대장을 절제를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이제 림프절을 제거하는 이 수술이 이제 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도 이전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복 수술로 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어떤 치료 어떤 옵션이 참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제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이제 단일공 복강경 수술 뭐 이런 이제 어떤 수술 방법에서도 집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은 많은 시대에 지금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장암이라 해서 일률적으로 이런 방식을 딱 한다는 게 아니고 예. 환자에 따라서 그 환자에 맞는 최선의 수술 기법을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에 발견된 대장암이랑 진행성 대장암이랑 수술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이제 대장의 어떤 이제 해부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대장은 이제 안쪽을 이제 점막이라 하고 이제 바깥쪽을 장막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점막 쪽에서 이제 암이 발생을 해서 이제 장막 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그것도 이제 아주 얕게 이제 암이 초기에 발견이 됐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내시경으로 어떤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진단이 되는 분들의 비율, 빈도가 상당히 이제 낮기 때문에 보통은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대장을 절제를 하고 주위에 있는 이제 림프절을 제거하는 흔히 이런 수술을 이제 암 수술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됩니다. 초기인 경우는 이제 수술의 범위 내지는 이제 좀 침습도 수술의 정도가 좀 적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흔히 하는 이제 암의 완치를 위한 근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장암인 경우에 이제 외과에서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면은 보통의 경우에 뭐 또 침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보통 한 몇 센치 정도를 잘라내게 됩니까? 정말 이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질문 사항인데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장의 어떤 구조라든지 길이 이런 게 이제 환자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긴 하지만 보통 수술을 해보면은 한 평균 20cm 정도는 절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배 안에 위치한 결장의 경우에는 서로 그보다 많이 자르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고 나서 흔하게 겪게 되는 이제 뭐 어떤 배변 후유증은 적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직장의 경우, 그렇죠. 이제 직장의 경우는 일부가 이제 절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배변 후유증이 많이 남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결장과 직장을 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장암 진단 받고 난 이후에 방사선 치료를 좀 하는 경우도 있던데 예. 방사선 치료는 뭐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필수 사항인가요? 실은 이제 직장암의 치료에서 방사선 치료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치료 하나의 이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는 잘 하지 않고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수술 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방사선 치료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치료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방사선 치료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고 단점을 이제 수반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이제 직장암 수술 후에 이제 배변 기능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직장 MRI를 이제 수술 전에 해가지고 그 MRI에 근거를 해서 좀 이런 방사선 치료의 어떤 치료 범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제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들도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그럼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실은 의사들의 이견도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도 의사에 따라서 좀 뭐 견해가 좀 달라질 수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일단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장암 종양 사이즈가 클 때 예. 좀 미리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사이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시도하는 그런 측면에 예. 좀 해서 하는 경우이겠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수술을 바로 하기에 조금 이제 미흡하다고 볼 때, 그 크기를 좀 줄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진행 정도를 좀 이렇게 줄여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방사선이 조사되기 때문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일단 대장 장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손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예. 좀 나중에 이제 수술 후에 좀 배변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조금 좀 후유증이 생길 수는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수술은 이제 직장암 수술을 하고 이제 직장을 이제 다시 연결을 해줬을 때 연결하는 그거는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 뭐 문합이라고 하시면 이제 아시면 되겠는데 이 문합을 한 연결한 부위에 어떤 염증이라든지 누출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경우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굳이 또 뭐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경우도 또 환자에 따라서 있던데요. 예. 요 항암 치료는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저희 대장암에서 이제 항암 치료의 기준은 이제 거의 절대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이제 그 경우는 이제 3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림프절 전이가 있는 3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 그러니까 이제 암이 생긴 부위하고 떨어져 있는 장기 뭐 예를 들자면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아니면 복막 이런 데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암인 경우는 뭐 항암 치료의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애매한 게 2기로 진단이 됐을 때입니다. 뭐 2기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장에 이제 대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장막을 뚫고 나온 정도로 진행이 됐는데 림프절 전이는 없다. 이 경우는 이제 2기라 보실 수 있는데 참 애매하다 그죠? 예. 이 경우는 어떤 이제 대장암을 수술한 의사라든지 뭐 이런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참 많이 시도를 하던데요. 예. 뭐 로봇 수술의 좀 장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원래 이제 로봇 수술이 비뇨기과에서 이제 처음에 많이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 영역이 넓어지면서 저희 이제 대장암 부분에서도 이제 로봇 수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로봇 수술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보통 복강경 수술이 저희가 이제 뭐 많게는 한 5배 정도 수술 시야가 확대돼 보인다면 이 로봇 수술은 한 15배 정도까지도 확대돼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동일 시야를 볼 때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이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기구 자체가 복강경 기구는 이렇게 이제 직선형 기구라 보시면 되고 이 로봇 기구는 이제 끝쪽에 이제 관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에서 이제 꺾이는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좁은 공간에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교한 수술을 요할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장암 수술에서 실은 이제 적용을 많이 하는 분야가 직장암 수술입니다. 항상 이제 직장암 수술이 이제 치료 옵션도 좀 다양하고 치료도 실은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인데 이래서 직장암 수술에서 이제 저희가 로봇 수술이 좀 장점을 가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서구형 체구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아주 체구가 비만하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이 좁은 남자분들 이런 분들이 직장암 수술을 실은 이제 받게 되시면은 이제 장점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직장암인 경우에 좀 가장 큰 문제가
자, 그럼 과연 항문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참 큰 고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항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수술 기술이 이전 현재보다 조금 발전이 덜 된 시절에는 항문 입구에서 한 5cm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그 이내에 위치한 직장암은 다 실은 항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이제 복회염 절제술 그다음에 마일즈라는 의사분이 하셨대서 마일즈 수술 이런 수술을 이제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개념이 완전히 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느냐 하면은 아주 항문 입구에 있다든지 아니면 암 자체가 그보다는 조금 위에 있지만 항문 거근이라 해가지고 항문을 이제 들어 올리는 근육 이쪽으로 이제 암이 진행된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항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어떤 기관 저희 병원에서도 항문을 없애는 이제 복회염 절제술을 하는 경우는 정말 1년에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항문 관략근 보존에 대해서는 크게 어떻게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직장암을 이제 전문가 선생님이시라면 항문 관략근 보존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직장암 항문 근처에 가까이 있을 때 이 경우는 주로 이제 항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5cm 이내 위치할 때는 보통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암에서 거리를 한 1cm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제 그 개념에서 이제 좀 거리를 아래쪽으로 2, 3cm라든지 2cm 정도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요즘은 1cm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짧더라도 재발률의 증가는 없이 항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외과의 좀 노 교수님들은 그랬거든요. 이 검지 손가락을 이어서 이제 만져지면은 예. 만져지면 이제 위험하다. 예. 이래서 이제 좀 이거 살리기 힘들다 하면서 환자한테 좀 상당히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 검지 손가락 하나도 아닌 거의 2, 3cm 이내에도 충분히 그냥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네요. 예, 특히나 그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수술 전에 해서 이제 암을 아무래도 축소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항문에서 이제 암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항문 관략근 보존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사선 치료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암 경우에는 또 사실은 고민인 경우에 이제 항문을 못 살리면은 인공 항문 장루라고 하는 인공 항문 이런 경우를 또 차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 이런 좀 인공 항문을 다는 케이스도 많이 줄었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런데 이제 분명히 관략근 보존술 하는 그 비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미리 하나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항문을 살리더라도 어떤 항문 기능 자체는 수술 전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좀 입원 기간은 좀 어느 정도 되면 또 이제 퇴원을 하고 나서 좀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을 텐데 식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경과하면 식사가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도 실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바뀐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만 하더라도 대장 수술을 하면 가스가 배출될 때까지 금식을 하고 환자분들이 잘 보행이나 운동을 안 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 왔었는데요. 최근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대장 수술하고 이제 조기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이 어떤 과정이 상당수 병원들에서 이제 다 도입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개념이냐면 수술하고 최대한 빨리 환자분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 당일 날부터도 바로 이제 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 정도부터 이제 바로 수술 당일부터 이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빨리 움직이게 하고 최대한 빨리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술 다음 날
부터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보행, 극계하시게 극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 뭐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뭐 식사로 생각하시면 뭐 한 죽 정도부터 아닐까 싶은데 죽 정도 유동식은 보통 뭐 수술하고 한 2, 3일이면 보통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임상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전에는 좀 막 천천히 하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빨리 움직이고 빨리 먹는 게 회복이 더 빠르더라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또 이제 수술한 이후에 이제 주치 입장에서 좀 이런 건 좀 막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예. 하는 게 있을 테고 예. 또 가능하면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라 예. 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좀 그런 좀 당부하는 좀 말씀을 예,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금년과 금주는 꼭 좀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제가 과연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근거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운동을 하루에 적당한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걸 권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실은 본인의 병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결과 예후가 좀 다시 불량할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뭐 일부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이건 제 개인 경험이라서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아주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재발률에서 조금 안 좋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본인 병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좀 잊어버리시고 평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는 때는 맞춰서 검사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신진영 교수님과 대장암의 맞춤 치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